태종은 한양 환도 후에 왕권 안정과 백성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문세족들이 밤골김씨와 손을 잡고 은밀하게 부동산 투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밤골김씨는 자신이 쌓아올린 토지와 재산을 비밀리에 양반들에게 제공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원경왕 후에 동생 민씨 형제들은 밤골김씨에게 토지를 받으며 더 높은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태종이 왕이 된 이후 민씨 형제의 권세가 누구보다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하른과 이숙번은 민씨 형제들이 밤골김씨로부터 부동산을 대거 소유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구실로 민씨 가문을 제거하려는 은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른과 이숙번도 밤골씨와 관련이 있었지만 이숙번은 토지 거래의 명예 이전을 끝내지 않아 자신은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합니다. 태종은 할인의 능력을 높이 사서 자신의 곁에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들은 눈 감아주고 넘어가 줍니다. 원경은 사태의 심각성과 위기를 느끼고 동생들에게 밤걸김씨에게 받은 토지를 왕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민씨 형제들은 원경의 말을 듣고 모든 토지를 자진하여 왕에게 바치며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로 인해 민씨 가문은 위기를 넘기는 듯이 보이지만 왕은 여전히 민씨 가문을 경계하며 신뢰하지 않습니다. 민씨 형제들이 토지를 바친 후에도 안과 신하들의 의심은 계속됩니다. 왕은 밤골김씨의 투기로 백성들이 살 곳을 잃어가는 형편을 감안해 모든 정황을 바탕으로 밤골김씨뿐만 아니라 밤골김씨와 연루된 모든 인물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안에 포함된 몇몇의 왕의 종친들과 신하들은 밤골김씨와 자신들을 처형하는 데 앞장섰던 민씨 형제들에게 복수의 칼을 겨눕니다. 그들은 태종이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을 때 민씨 형제들이 이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세자의 왕위 계승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거론하며 민씨 형제들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민씨 가문이 언젠가 다시 왕실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거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왕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 민씨 형제들에게 관직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원경과 민씨 형제의 아버지 민제가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민제는 몸이 아픈 가운데도 민씨 형제들을 걱정하며 왕에게 아들들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민제가 죽은 후에 민씨 형제들의 왕에 대한 원망은 더욱 깊어집니다. 신하들은 후일에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민씨 형제가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며 왕에게 민씨 형제의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고 결국 민씨 형제들은 유배를 갑니다. 가문의 몰락 앞에서 원경의 좌절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데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이 내린 명령이 원경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왕좌를 위한 길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원경은 슬픔에 쌓여 주변 인물들의 비극적 상황에 분노하며 소습하려고 합니다. 원경은 오랫동안 자신의 정보원 역할을 해왔던 판수가 원경을 위해 비밀리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로 왕에게 처형되자 그의 시신을 거두어주기 위해 궁 밖으로 나갑니다. 왕은 원경의 힘을 뺏기 위해 판수를 처형했으나 원경이 왕명을 어기고 궁 밖으로 나가자 몹시 분노합니다. 궁 밖으로 나간 원경은 왕의 종친들 중에 일부가 백성에게 베푼 곡식과 재물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이를 왕에게 알리려 합니다. 원경이 왕에게 알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종친은 원경을 음해하고 패비로 만들려는 것은 물론 목숨에 위협까지 가하려고 합니다. 결국 원경은 백성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민씨 형제들은 제주도에서 한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왕에 대한 원망과 슬픔을 더 키워갑니다. 그리고 세자를 내세워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신하들 역시 왕에게 민씨 형제들이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며 왕권 강화를 위해서며 민씨 형제의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왕은 민씨 형제들의 처형을 끝으로 세자와 원경이 다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민씨 형제들에게 스스로 생을 끝내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왕을 만든 가문이 왕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태종이 왕좌에 올라가는 데 있어 1등 공신이었던 민씨 가문은 한데 태종의 가장 강력한 호원 세력이었지만 태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민씨 가문을 몰락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원경왕후는 왕의 부인이었지만 동생들의 행적을 알기에 모든 사실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후의 삶을 살았지만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왕좌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맹혹한 결단을 내린 태종.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권력 투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을까요? 한편 10화에서는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왕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드러나며 세자 책봉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양녕대군은 자유로운 삶을 원하지만 이방원의 기대를 저버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반면 충녕대군은 조용하지만 깊은 속내를 지닌 채 형을 지켜보며 대비하고 있죠. 왕은 양녕대군에게 군왕의 자세를 가르치며 그를 후계자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군왕이 되기 위해서는 힘과 단호함, 때로는 잔인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방원은 이러한 양녕대군의 생각에 일침을 가하며 그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충녕대군은 원경과 함께 한양을 둘러보며 백성들의 다양한 삶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한양이 넓다고 표현하며 그 이유를 농사짓는 백성, 가축을 키우는 백성, 굶주리는 백성 등 다양한 백성들의 존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경은 충녕대군이 백성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의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의세자 책봉을 둘러싼 갈등과 형제 간의 미묘한 긴장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양녕대군은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인해 세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태종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었습니다. 반면 충녕대군은 학문에 열중하고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태종의 신임을 얻어 세자로 책봉되었고 이후 세종대왕으로 즉위하여 조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드라마 원경은 두 형제의 갈등과 성격 차이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원은 양녕대군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뜻을 따를 기회를 두지만 양녕대군은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이방원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게 되고 이는 세자 교체를 둘러싼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 충녕대군은 형을 향한 복잡한 감정을 품은 채 더욱 조용하지만 단단한 내면을 다져갑니다. 원경과 함께 백성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온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